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어려운가? 희한하네? 못 읽었어. 봅시다. 우리 이제 분사 구문 보면 돼요. 지난번에 쬐끔 하다 말았네요. 머리 아파. 어제 괜히 술만 먹어가지고 본다고 씹었고. 축구를 보는 핑계로 술만 겁나 먹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아, 대가리 아파, 씨. 쌍놈의 그들 지고지랄이야, 끈질라니. 네. 봅시다. 일단, 먹혔어. 어, 어, 어. 평소에 야채를 안 먹어도 제가 이렇게 그 습관성 편두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먹고 있는 이유는 약간 약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진짜 극도로 저는 수업 시간에도 자주 말합니다만 풀떼기 안 먹어가 인생의 모토 중 하나란 말이에요. 풀떼기 맛 없잖아요. 풀떼기를 안 먹는단 말이죠. 극도의 육식 동물. 그래서 막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제 약효가 끝나면 또 아픈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내과를 갔나? 뭐 그랬을 거예요. 내과에 가가지고 대가리가 너무 아픈데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세요? 네. 밥 안 해 드시죠? 네. 야채 좀 드세요? 아니요? 그랬더니 야채를 안 드셔서 그럴 거래. 그래서 네, 야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네. 안 드실 거죠? 네. 되게 명의님이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야채 주스 같은 거라도 드시라고 그거 은근 도움 된다고 그래서 대가리가 아프면 보통 얘가 2 플러스 1이거든요. 거의 무슨 편의점에서 그러면 3개나 6개를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처먹어요. 그럼 신기하게 1시간 내로 나요. 진짜예요. 진짜 개신기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술을 먹은 날은 두통의 정도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대가리가 많이 아픕니다. 일단 봅시다. 분사구문은 일단 지난 시간에 부사절의 종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마쳤었죠. 그래서 부사절을 즉 부사절이라는 건 요런 접속사가 앞에 달려있는 절이잖아요. 요 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일 텐데 여기서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동사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ing 형태로 바꿔놓는 걸 분사구문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고 뭐 아래에 다 써 있을 거예요. 접속사는요. 일단 지워요. 어떨 때요? 아무 때나요. 보통 그냥 무지성 지우면 돼요.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는. 다만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싶으면 남길 수도 있다 정도의 개념이고요. 이 주어는 어떨 때 지워요? 얘가 부사절이니까 다른 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절이라고 불리는 절이. 부사절 말고 다른 절, 즉 주절의 주어하고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지우는 거죠. 그럼 다르면요. 남겨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눠볼게요. 능동의 경우가 있고 수동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얘는 ing로 바꾸는 패턴이요. 그러면 능동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절과 시제가 동일한 경우 주절도 현재 얘도 현재 주절도 과거 얘도 과거인 경우에는 이게 그냥 동사에 ing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요. 주절보다 이전 시제요. 주절은 현재인데 얘가 과거예요. 주절은 과거인데 얘가 대과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준동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앞설 때 완료 준동사 써주는 거죠. 얘는 완료 분사구문의 형태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일 때는요. 뭐 기본 패턴은 잘 하시잖아요. 주절과 같은 시제 똑같이
주절과 같은 시제일 때의 수동이면 BPP에서 비동사의 ing를 붙여서 being을 만들고 PP가 되는 거죠. 근데 통상 being은 거의 생략될 거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주절보다 이전 시제. 아, 좀 뚱뚱해. 주절보다 시제가 더 과거인 경우엔 어떻게 해요? 완료 수동의 분사 구문 having been PP요. 뚱뚱하네 진짜. 그리고 수동일 때 앞에 붙는 애들은 being이든 having been이든 생략 가능해요. 다만 우리는 그냥 생략하지 맙시다. 생략하라고 쓰여 있지 않으면. 왜냐면 이 형태는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패턴이 나온 문장을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건 얘를 써달라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총 4가지의 패턴. ing거나 having pp이거나 능동일 때, 수동일 때는 being pp이거나 having been pp이거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뭐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1번 When he came here, 그가 여기 왔을 때 Rob brought huge changes with them. 얘가 왔을 때 얘는 거대한 변화를 같이 데려왔대요. 이 사람이 와서 변화를 이끈 거죠. 그럼 접속사, 얘가 접속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접속사는 일단 무지성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죽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는 항상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coming here만 남아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고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를 아래에서 해봅시다. 분사구문의 의미는 이제 시간, 동시동작, 연속상황,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등이 있다라고 써있는데 우린 이거 그냥 하나로 묶어버립시다. 시간이나 동시동작이나 뜻을 봐봐요. 하는 동안이고 얘는 하면서거든요. 이걸 굳이 나누는 게 더 웃겨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밥을 먹는 동안 음악을 듣는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음악을 듣는다. 다르냐고, 이게. 그냥 같은 걸로 묶어버립시다. 괜히 외울 거 늘리지 말고. 그래서 시간을 그냥 when, while, before, after 하고 as까지를 그냥 통상 시간으로 묶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 그 다음에 원인, 조건, 양보 정도가 흔히 쓰이는 분사 구문의 패턴이더라. 빨리빨리 한 2개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4번. When I saw the flowers in full bloom. 얘가 접속사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접속사 날릴 거고요. 주어는 같으면 날려요. 다르면 남기기로 했어요. 주어가 같아요. 죽어라. 동사는요. 능동이면 ing가 되거나 having pp였는데 시제가 같은지 다른지 봅시다. 과거예요. 시제 같아요. having 시리즈는 안 붙어도 돼요. 완료는. 그럼 보았다 꽃을 누가 봐도 능동이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ing 하면 돼요. seeing the flowers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6번을 볼까요? 6번 가봅시다. After he won the business simulation game, 그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승리한 이후에 Mark gained confidence, 그는 자신감을 얻었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얘는 일단 어서 오시고 접속사는 무지성 날릴 거고요. 마크 남자 이름이니까 이놈이겠죠. 죽어라. 이겼어요 게임에서. 그럼 얘가 승리한 거니까 능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네요. 시제 같으니까 winning 해주시면 되겠죠.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대학교 때 되게 부잣집 사는 선배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의 집이 반포자이라고 되게 유명한 아파트 있어요. 존나 개비싼 아파트인데 거기 반포자이 아파트에서 보내서도 존나 넓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뻥 조금 보태서 그 집 현관이 저 사는 자취집 진짜로 그 현관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이 얼마나 있냐면 한 이 강의실 반 정도?
하고 방도 막 6캔가 8캔가 막 씨발 존나 방도 개 많고 그 심지어 제일 웃겼던 게 엄마를 부르는데 인터폰으로 부르는 거예요. 방에 인터폰을 달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형이 이제 방에서 뭐라고 썼는지 게임을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뭐 했겠죠. 놀다가 이걸 딱 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뭐예요? 했더니 있어봐. 그래서 엄마 먹을 거 좀 갖다 줘. 뭐지? 뭐지 이 집은?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집은 얼마나 할까요? 한 100억, 100 몇십억 하려나요? 아무튼 서울에 통상적인 아파트가 뭐 한 2, 30억씩 하니까 100억은 하겠지 뭐. 근데 아무튼 그 집 형이요. 이제 저희가 같이 들었던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경제학과 교양 수업이었는데 제목이 뭐더라? 이름이 현실경제의 이해? 현실경제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게 교과목인데 이 교수님이 좀 말 그대로 현실경제에 너무 좀 또라이예요. 또라이 같은 양반이라서 이거를 이제 시험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뭘 시켰냐면 모의 주식 투자를 시켰어요. 그 실제로 주식 시장하고 똑같은데 금액이 100분의 1인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을 넣으면 실제로 그렇게 됐나 보다. 만 원을 넣으면 그러니까 만 원 넣고 100만 원어치의 이제 주식 투자를 모의로 해보는 거야. 나중에 돈을 뺄 때는 그냥 내가 넣은 만큼 받으면 돼요. 100분의 1을. 근데 아무튼 이걸 시켜가지고 수익을 뭐 몇 퍼센트 이상을 내면 A를 주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뭔 개쌉소리인가 이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뭐 돈도 그래가지고 뭐 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평타 친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만 원에서 만 원 넣어갖고 주식이 뭐 10배 뛸 일도 없고 뭐 300원 벌었나?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이 형이 약간 도박 좋아하는 형이거든요. 막 이렇게 뭘 할 때도 무조건 내기를 걸어야 되는 사람이야 맨날. 그래서 노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때다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 오히려 100만 원을 쳐박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공중분해 시켰어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30만 원인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씨발 좋됐다 이러면 씨다 이러면서 엄마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돈 좀 보내줘 이러는 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래서 왜 이랬겠죠? 했더니 나 지금 수업 듣는 게 있는데 그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엄마 나 지금 이대로 가면 C나 진짜 C, D밖에 생겼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얼마나 막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지 100만 원 넣어놓고 엄마한테 사기치더라 500만 원. 그리고 심지어 바로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울게 막 탔잖아. 우와 이러면서 우와 진짜 그래서 부자들은 금액의 단위가 좀 다른가 봐요. 뭐 옛다 500만 원 이러면서 뒷주머니에서 500만 원이 나오는 느낌인 거야 그냥. 엄마 나 용돈 좀 이러면 얼마? 5만 원만 LIH 이럴 것 같은데 500만 원이 나와요. 오씨 오씨 물개박수 쳤어요 진짜로. 아무튼 이걸 보고 그게 떠올랐어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그리고 그분은 그 500만 원 받아가지고 투자 다시 안 했어요. 그냥 그걸로 술 먹고 여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막 이러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 인간은 또라이구나. 이름도 특이했어요. 이름이 김태희였어요. 네, 형인데. 그리고 그 되게 신기한 이름 가진 형도 있었는데. 그 대학교 선배 중에 PC가 있었어요. PC가. 그래서 피철민 이런 현배가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희귀성 씨들은 이름 짓기 되게 애매할 거잖아요. 특히 남자면 그나마 괜찮아요. 여자의 이름을 하늘이로 지어봐요. 피하늘, 피바다, 또 아니면 피민주 뭐 이상하잖아요. 피민정 뭘 붙여도 다 이상해요. B 씨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성씨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 성씨 중에 개씨가 있어요. 이건 진짜 뭘 붙여도 욕이지 이제. 개병이? 진짜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씨가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CC도 있어요. 신희귀 성씨 중에. 그거 보면 전설의 이름이 가능하잖아요. 이름 왜 써? 그래서 개씨하고 PC가 있는데 개씨가 이렇게 쓰는 개자였던 것 같아요. 개천할 때 개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분자가 되고
아무튼 개씨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근데 뭐 이건 실제로 살면서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성씨고 PC는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왜 국어 문학 시간에 배우는 작가 중에 이 이름 되게 희한한 형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 되게 특이하다 싶은데 아마 나름의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 평범한 이름을 지면 뭘 줘도 이상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희귀성씨들의 이름이 같이 희귀해지는 게 아닌가? 천득이. 일단 봅시다. 동시동작은요, 하면서 한 채로예요. 그래서 뭐 한 채 혹은 한 채로 똑같으니까 넘어갑시다. 하나만 보고요. 여기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우리 책에. 일단 7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As he played the guitar, 그가 기타를 치면서요, he started to sing for the audience. 그가 뭐 하기 시작했다? 노래하기 시작했다. 관객을 위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타 치면서 노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던 대로 접속사는 무지성 날려요. 굳이 남기고 싶지 않다면. 히히 같아요. 히히.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같으니까 날려요. played 과거고요. started도 과거예요. 시제 같아요. 연주했다 기타를 누가 봐도 능동이네요. ing 하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아래 문장은 뭐냐면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안 보이는 척 하세요. 이게요, 개념적으로요, as라는 부사절은 주절하고 동시점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접속사의 위치가.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s가 나왔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제 생각에는 10중 8구 선생님들이 그을 것 같거든요. 어. 어쨌건 여기가 주절이고요. 여기가 종속절이에요. 형식적으로. 이게 부사절. 접속사의 위치가 바뀐다고 한들 의미가 변하지는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개념상 우리는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ing 형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는 건 어쩌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라서가 아니라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 패턴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일단 안 보이는 척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상황이라고도 하고 뭐 연속 동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연속 동작은 통상 and 뒤에 then이 같이 올 거예요. 그래서 and then 그러고 나서 뭐 내지는 그 다음에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she sat at the table. 그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raised her hand. 손을 들었어요. to call a waiter. 웨이터를 부르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서는 앞에 있는 애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 달리고 어디 갔냐? 여기에도 원래 she가 있었겠죠? 정렬구조니까 지운 거예요. 그럼 죽어라. 안따는 능동이니까 당연히 setting 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and then 앞에 있는 놈이요. 먼저 한 행동을 ing 패턴으로 바꾸는 겁니다. 연속 동작은.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유, 원인은요. 그러니까 얘 정도는 조심해 주세요. 이거. 요런 형태요. 보시면 원래 동사가요. As I have to take care of my younger brother 인데요. 동사 형태가 have to 부정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던 대로 얘 지우고 얘 지웠어요. have to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별거 없어요. have에다가 ing 붙이시면 돼요. 여기 교재에 오타가 있네요. 이거 head로 바꿔주세요. 시제가 과거인데요. 여기 오타네요. 그래서 I had to take care of 라고 써야 맞겠네요. 그래서 어쨌건 had to건 have to건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거나 동명사를 만들거나 마찬가지예요. having to 부정사는 have to 동사 원형의 동명사 혹은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having to take care of my younger brother 이런 패턴이 돼야 돼요. 얘는 익숙하고 자주 보는 형태는 아니니까 눈에 익혀두세요. 혹시 나온다면 뭔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2번은 너무 옮길까요? 걔네들이 너무 많이 잡혀서요. 과도하게 잡혀서 왜 색깔 안 바뀌니 이 정도만. 그러면 접속사 날리고 그 물고기 종들은 멸종 위기에 처했대요. 얘랑
얘가 같은 애들이죠? 죽어라. 그리고 BPP니까 어떻게 돼요? R에 비동사에 ing가 붙어서 being overfished인데 being은 통상 생략할 거니까 overfished만 남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조건은 똑같으니까 패스할게요. if절에서 if 날리고 주어 날리고 시제 갖고 능동이면 ing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보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필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교재엔 예문도 있네요. 양보의 부사절은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말을 짧게 하면서 의사 전달이 돼야지 이게 줄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말을 짧게 한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할 거예요. 엄마, 말 줄였어요. 끝. 엄마. 줄이면 대수냐고, 줄이면 다냐고.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그죠?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 양보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요. 네 말이 맞아. 꺼져. 네 말이 맞아. 싫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보부사절의 연결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말이 맞지만 싫어. 이렇게 말해줘야 납득이 가요. 그죠? 너 천재인데? 병신. 쳐라고요. 이상하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접속사를 날려버리는 것 자체가 분사구문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얘는 날리면 의미가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예문을 볼까요? She was very sick. 얘 굉장히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 시간에 끝냈대요. 날렸어요. 같아요. 날렸어요. 비동사니까 being very sick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아파. 근데 통상적으로 분사구문은 뭐뭐 해서 하면서 정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파서 보고서를 제 시간에 마쳤다. 그럼 이 새끼는 일 시키려면 아프게 해야 되는 놈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우리 교재에도 써있네요. 특히 양보는 정말 안 쓰여요. 여기에 조건이라고 쓰여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조건은 시간 중에서 때랑 잘 구분이 안 가요. 네가 배고플 때 밥 먹는다나 배고프다면 밥 먹는다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분사구문을 절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엔간하면 접속사는 as를 발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도 많이 쓰이진 않는다라고 써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는 접속사를 날리면 이상해요. 혹시라도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despite 전치사 플러스 ing 동명사의 형태로 쓰는 게 더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보 부사절의 분사구문은 문법책을 제외하고는 문법책에서 뭐 이걸 분사구문으로 전환해라 라는 문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쓰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간혹 쓰이는 경우는 얘는 관용 표현으로 굳어져 있어요. 사실상을 붙입시다. 사실상 관용 표현의 형태로만 쓰인다. 이건 그냥 모두가 의미를 알고 있는 표현이라서 쓰는 거고 그를 제외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분석문으로는 안 쓰이더라. 라는 얘기고 잠깐 쉬었다가
他缺陷而上，他啊，哎，不能不多吃。哦，我开始上，晚上要的那个白开水饮料，오렌지. 그리고 흰색도 있어. 아니, 나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뭐지 않아? 근데 광고를 샀나? 내가 진짜 안 되냐? 이게 주연은 길어. 아니, 무슨 길어? 대박인데, 나. 길다. 맞아. 피아노 있냐? 나 너무 까다로워. 피아노 치는 나 중학교에 2학년 생각. 야, 그거 오랜만에 문자 내가 지금 나오라고. 야, 너 내가 인스타에서 되게 너무 말해주기 있어. 그거 잠깐만. 내가 알겠어요. 어, 아니, 아, 진짜. 아니야. 이중스럽게 차이가 나. 걔랑 다. 선배잖아, 선배가 아니야. 센스 차이가 아니야. 이거 이거 키높이가 너무 어려운 짓이야 이거. 어깨부터는 근데 그한 말씀 넣었어. 그거 그럼 나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래서 누가 아까 미친거 뭐 얘기해 주 네. 일단 너가 사실 그냥 너도 편한데 갈래? 야, 지민아, 우리 게임 왔어. 이게 뭐야? 아, 그럼 지금 아니지. 게임처럼 그 거기서 아니 여기가 안 되지 마. 그냥 대신 나라. 그죠? 여기는 나를. 뭐야? 야, 이거 오늘은 그래. 뭔데? 야, 괜찮아.
아니, 남자랑 지랄하는 거야. 야, 너. 아, 진짜 너 보면 이제 나를 다시 먹고 있어. 근데 그냥 오늘 야, 씨. 진짜 그냥 생각을 봤어. 진짜. 아침이다. 그치, 야, 너 들었지? 올빼미 형. 오라고 그리를 알아보는데. 진짜 아침. 무슨 안 나. 공동시야. 아, 맞아. 야, 나는 쉴 때부터 이 지랄을 했어. 갑자기 뜯었어야 돼. 만약에 이게 이 문제였으면 상관없는 거지. 괜찮아. 아, 내 걱정 아니라고. 자, 미안해. 지금 미안해, 내가. 일어나. 야, 너 일어나. 야, 손 들어. 야, 너 잘못했잖아. 학생이 무슨 말이야? 이거를 만든 거. 너가 너가 하는 게 싫어. 아, 아니 아까 너 빨리 나. 아까 야, 니들 앉아봅시다. 네 피나서 응? 친한다고요? 왜 그래, 계속? 괴혈병 막 이런 거냐? 하나를 먹어 줄. 생각하는 누가 알람 어 왔어. 저는 5접시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입에서. 이모 그 새끼도 풀떼기 안 먹나? 얘는 잇몸에서 피나는 거야? 입술에서. 무서워. 야, 진짜 그거 아니야? 괴혈병. 괴혈병. 뭐 있지? 응? 잇몸인데? 주로? 음, 너도 풀떼기 안 먹냐? 너도 이거 빨리 편의점 가서 사 먹어. 한 세 개 때려 먹어. 응? 야, 원래 그
햄버거가 그거 알아요? 칼로리를 제외하면 완전 식품인 거?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대요, 햄버거를 먹으면. 응. 그래. 네. 햄버거 새끼의 문제는 칼로리가 존나 높은 게 문제긴 한데, 어, 맞아요. 햄버거를 먹을 때 감튀하고 콜라만 빼고 햄버거 빵만 쳐먹으면 괜찮대요. 어. 빵치는 안 쓰고. 아니면, 지금 물 먹어. 일단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기요 이모님들 여기 좀 봐봐요. 예. 이모 여기 좀 봐요. 일단 우리가 그리고 흔히 보는 형태가 뭘 거냐면 분사구문을 줘놓고 얘 부사절로 바꿔볼래요의 형태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주고 이렇게 바꿔봐라라고 하는 이제 문제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그때요 통상적으로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as를 발라버리면 돼요. 왜 그러냐면 as는 시간적 개념도 되고 원인도 된단 말이에요. 대충 느낌적으로. 조건 어차피 많이 안 쓰인다고 썼잖아요. 조건 양보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태반의 분석 구문들을 거의 그냥 뭐뭐 해서 정도의 의미 아니면 때문에 아니면 한 채로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as로 붙여서 하면서 한 채로 해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애가 얘일 겁니다. 연속 동작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 절이 앞에 쓰이고요. 뒤에 분사구문이 붙었을 때 분사구문이 주절보다 ing가 뒤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괜찮은 경우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뭐 했다. 그 다음에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분사구문의 여러 가지 형태예요. 일단 분사구문의 시제예요. 우리 이제 앞에서 꽤 열심히 보고 왔던 내용의 반복이니까요. 조금 빨리 정리만 하면서 넘어갑시다. 완료형 분사구문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설 때예요. 그쵸? 부사절이 주절보다 더 과거일 때 쓰이는 형태더라, 분사구문에. 그래서 그 형태는 어떻게 쓰더라? heading, pp요. 어쨌건 헤딩이 들어가는 애가 완료였어요. 완료의 반대말은 단순이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단순 분사 구문들이었고 이제 완료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예문 After I had finished my exam 얘를 분사 구문으로 바꿀 거예요. 내가 숙제를 끝난 이후에 시험이 끝난 이후에 나는 drag oneself는요. 말 그대로 기운이 다 빠져서 터덜터덜 하면서 발 질질 끓으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집으로 꾸역꾸역 끌고 왔다. 기운 없이 간신히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정도 괜찮겠네요. 어쨌건 얘랑 뭐예요 저기 우리 형아들은 지우개가 없어요? 저기 분실물함 보면 내가 주워놓은 지우개 하나 있을 거예요. 주워와요. 어차피 분실물함에다가 내가 지우개 같은 거 주우면 갖다 놓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마 주인이 잃어버린지 모르나 봐요. 봅시다. 그러면 얘는요. 분사구문 만들어요. 접속사 날리고 그거 같아요. 날리고 여기가 시제가 대과거네요. 얘는요. 과거예요. 선호관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얘를 그냥 finishing이라고 써버리면 시제가 같을 때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위의 문장은 분명히 시제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완료형을 쓰자예요. 그래서 having finished my exam 이렇게 되면 이게 완료의 분사구문의 형태가 되더라. 능동일 때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Because she had traveled to Chile before. 얘가 칠레에 예전에 가봤기 때문에. And showed. 애는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과거네요. 근데 여기는 과거 완료니까 대과거네요. 시제가 앞서요. 날리고 어떻게 바꾸더라? having pp로 바꾸더라.
having pp를 쓰는 건 여기서처럼 had pp, 대과거가 쓰여 있고 과거가 조절일 때뿐이 아니라 여기가 과거이고 여기가 현재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건 뭐 쓰지 마세요. 그래서 얘가 말하자면 여기가 traveled가 쓰여 있고 여기가 shows가 쓰여 있어도 마찬가지로 having traveled로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대과거, 과거가 아니어도 과거, 현재의 경우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완료 형태는 받고 수동 형태 볼 차례네요. 수동의 분사 구문은 일단 being 혹은 having been pp의 형태더라. 그래서 여기에 좀 나눠 놓지. being pp의 형태는 얘는 단순 수동의 분사 구문이죠. 얘는 어떤 경우에요? 시제는 동일하고 수동일 때고 having been pp의 형태는 얘는 완료 수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완료 수동 분사 구문. 그래서 얘는 시제가 다른 경우 그리고 수동인 경우죠. 그래서 수동의 패턴은 이 두 개. 그러면 봅시다. 부사절이 수동태일 때 수동형 분사구문 being pp를 쓴다. b 플러스 pp에 덜 썼어요. 쓰세요. 왜 광동에서 볼펜이 나오죠? 광동 비타오백 만드는 애들 아니에요? 제 앞에서? 볼펜에 광동이 써있네요. 신기하네. 아무튼 부사절이 수동태일 때 수동형 분사구문 being pp, being은 주로 생략한다. 3번 확인. As she was exhausted. exhaust는 기진맥진하게 하다란 타동사고 얘는 기진맥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날리고 Mandy 같으니까 날리고요. was pp에서 was의 원형인 비동사에 ing를 붙여서 being 만들고 exhausted pp는 그냥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being exhausted 혹은 exhausted가 될 거예요. 얘를 단순 수동의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래쪽에요. Since he was raised in Mexico City 그가 멕시코시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네요. 템 남자 이름이니까 같은 놈이네요. 죽어라. 접속사 죽어라. 근데 여기가 시제가 과거고 수동이에요. 여기는 현재네요. 시제가 앞서 있고 시제가 더 이전인데 수동이니까 뭘 쓰자? 완료 수동의 분사 구문을 써주자. 그래서 그냥 raised가 아니라 having been raised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 될 거고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하더라. 이지만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략을 해버리면 사실 시제 차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being pp랑 같아지니까. 아니 그럴 거면 뭐를 이렇게 열심히 배웠냐고. 그래서 통상 뭐 어쨌거나 제가 이런 말씀 전에도 드렸을 겁니다. 준동사의 완료 형태를 써주는 거나 과거보다 앞선 사실을 말하는 대과거를 쓰는 거나 안 쓴다고 틀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말엔 애초에 대과거도 없잖아요. 우리는 과거잖아요. 밥 먹고 배불러서 잤다. 뭐가 먼저예요? 밥 먹은 게 먼저겠죠. 그죠? 우리말에는 그냥 과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해 다 해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과거를 나열해도 괜찮아요. 선후관계가 있어도. 그치만 대과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시제 차이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읽는 사람 편하라고 써주는 거예요. 특히 대과거는. 물론 우리는 안 편할 뿐이지. 얘네들은 편하대요. 네. 근데 어쨌건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고요. 그래서 having been을 생략해서 pp로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being pp랑 똑같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형태가 익숙치 않을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 이 형태를 잘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나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그래서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은 어떤 경우에요? 주어가 달라서
남아있는 분사구문이라고 할까요? 해볼까요? 조금 살짝 줄여서 부사절에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에요. 왜냐면 그냥 주어라고 써버리면요. 동사 앞에 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부사절의 주어 얘는 분사구문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는 분사 앞에 있는 남아있는 주어는 분사의 주어니까 그냥 주어라고 하면 안 되고 부사절의 주어라고 하든 아니면 분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하든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사절의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 용어는 기억해 놓읍시다. 얘를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서로 달라서 주어를 남겨놓은 분사구문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주어가 다르면 남기면 돼요. 그럼 5번 봅시다. As his phone had broken down, 전화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Jack sent it in for repairs. 얘는 이거 수리 보냈어요. 그럼 얘하고 같지만 얘하고는 같지 않아요. 그쵸? 나는 전화기가 아니니까. 그럼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남겨야 돼요. His phone having broken down. 이 형태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가 태과거고 여기가 과거네요. 시점 간 차이가 있어요. 시제가. 그러니까 시제가 앞서고 능동이니까 뭘 써주면 돼요? 완료의 능동 형태의 분사구문이요. 동사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주어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His phone having broken down. 의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사구문을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를 분사 앞에 쓴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투부정사랑 동명사 할 땐 우리 의미상 주어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쓰죠? 투부정사 앞에? 뭐죠? 목적격이요? 그죠?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이나 특성 같은 거면 허브 목적격이요. 그죠? 동명사는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앞에 뭐 써요? 기억이 나죠? 저기요? 저기요? 형님 누님들아? 동명사 의미상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요? 소유격, 목적격 쓰잖아요, 이 자식들아. 그죠? 아는 거죠? 네. 분사의 의미상주는 어떻게 써요? 얘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분사의 의미상주어라는 말 자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안 들어보냐면 주격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어라고 불러도 돼요. 생긴 걸 봐서는. 그래서 분사의 의미상주어를 여러분들이 분사는 분명히 배웠을 거지만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없는 이유가 그냥 주격을 쓰기 때문이에요. 의미상주어의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주어를 중사구문 만들 때 주어가 다르면 남겨놓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긴다. 그대로 쓴다. 왜? 어차피 주격이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내려갑시다. Because there was no further discussion. 추가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조심합시다. 여기서요. 원래 there was에서는 was가 일형식 동사로 있다고 얘가 주어죠. 얘는 품사가 부사죠. 근데 there 비동사 구문을 만들 때 분사 구문을 만들 때요. 접속사를 날리고 얘를 주어 자리에 세웁니다. 그래서 편의상 there이 주어 자리로 가다 보니 얘하고 주어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there was니까 there being의 형태가 됩니다. 일종의 독립분사구문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요 형태는 분사, there 비동사, 에이씨 그냥 쉬다. there 뒤에 be 이 구문에 there는요. 첫 번째
여기에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하고 두 번째로 간접 의문문에서 주어 자리로 들어간다예요. 주어 자리를 차지한다. 그냥 얘가 형식상 주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에서 there이 주어가 아닌 건 아는데 얘는 의주동의 주어 자리요. 이 주어 자리에 편의상 there를 써요. 의주동에서도. 분사구문 만들 때도 there is, there was 이런 애들 나오면 there이 주어 자리로 가요. 그러면 항상 남게 되겠죠. 주절의 주어가 there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부사절과 동시에. 그래서 their being 혹은 their having been의 형태가 쓰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은요. 얘 일단 지우는 거죠. 무지성. 왜 남겨요? 아, 나는 꼭 접속사의 의미를 밝히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 남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쓸데기 없는 게 좀 잘 궁금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궁금해하는 편인데 공부를 할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5년? 5년에서 10년 사이쯤 된 것 같은데 얘네들은 분사구문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말을 줄여서. 그러면 얘들은 이 접속사를 뭐라고 생각할까? 뭘로 이해할까가 그냥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다고 쳐봐요. 밥 먹음, 배고픔. 이상하네. 밥 먹음, 배부름. 말을 자꾸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함, 성적 오름.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은 통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런 머릿속에서 생략한 접속사를 뭐라고 생각할까가 궁금해져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제 학원 강의를 하다가 알게 된 원어민 친구한테 친구라고는 그렇고 원어민 분한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분사구문은 이렇게 쓸 때 접속사가 없잖냐. 그럼 너네는 접속사가 되게 많잖아. 부사절 접속사 중에. 그 중에 뭐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이해하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물어보고 그게 왜 궁금하냐라고 답을 들었어요. 상관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요. 밥 먹음, 배 부름. 이렇게요. 그럼 그냥 밥 먹었나 보다, 배 불렀나 보다 하면 되는데 왜 밥을 먹어서 배부르다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는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가 아픔, 병원에 감. 뭐 아파서 갔겠죠. 아팠을 때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이해하는 개념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사절로 바꿔봐라 라는 문법 문제를 참 많이 보게 될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as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면서 한 채로 아니면 해서 했기 때문에 의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얘를 날릴 건데요. 그냥 글쓴이가 이걸 꼭 이 의미로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남기더라 라는 얘기고 넘어갑시다. 응? 뭐야? 어디로 갔어 나는? 그 다음에 이제 with 대명사 분사예요. 분사 구문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얘가. 그래서 with 명사 분사라고 써놓으면 가장 중립적이고 절대 안 틀리는 표현인데 얘가 이제 분사 구문 단원에 있다 보니 저는 요렇게 분류를 할까 해요. 네이밍을. with 분사 구문이다라고. with가 달려있는 분사 구문. 얘를 분사 구문하고 별도로 이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얘도 일종의 분사 구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책에 따라서는 with 부대 상황이라고 쓰여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대 상황이라는 말 자체가 국어에서는 안 쓰이는 일본식 문법 용어라서요. 부대 상황이 뭔 말이에요? 그죠? 모르잖아요. 한국말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 단어가. 부수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란 뜻인데 일식 용어라서 일식 배고프다. 네, 아무튼 일본식 표현이라서 저는 보통 쓰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부대 상황이라는 말 요즘엔 좀 이렇게 많이 순화해서 바꾸더라고요. 동시 동작 내지는 동시 상황이라고요. 네, 제일 깔끔한 건 분사 구문이에요. 얘는 어떤 문법책을 봐도 그 어떤 문법책에도 항상 분사 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사 구문 단원에. 라는 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분사 구문이란 얘기고요.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얘는
아까 보셨던 표현 쓸 거예요. 독립, 분사, 구문의 일종이다. 독립, 분사, 구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서로 달라서 부사절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 구문이라 그랬죠? 독립 분사 구문은 적어드릴까요? 부사절 주어랑 부절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 그죠?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사절 주어가 남죠. 이런 분사 구문의 형태의 일종이에요. 뭐 할까요? 네. 좀 정상적인 문장을 아니에요. 제가 가장 못 쓰시고 싶으면 쓰시고요. 아니면 보셔도 괜찮아요. 2줄 쓸 겁니다. 2줄? 3줄 정도? 그러면 노래 같은 문장을 쓸 거예요. 나는 제가 죽을 때 팝콘 먹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정신병자이거나 연쇄살인마를 좋아해서 이렇게 항상 키를 쓰는 건 아니에요. 이 동사가 가장 직관적이고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구분을 잡기고 제일 쉽고 그래서 그래요. 능수동의 의미를 잡기도 쉽고 분사구문을 만들 거예요. 얘요. 그럼 나는 팝콘을 먹었어요. 뭐 주저는 건드리는 거 아니죠? 얘 어떻게 해요? 접속사요? 무지성 죽일 거예요. I는 he가 아니잖아요? 얘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here. 그 다음에 was killed는 분사구문으로 어떻게 바꿔요? 일단 수동인데 과거네요. 시제는 같아요. 수동이니까 being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being killed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 얘는 거의 지우잖아요. 지워버리면 뭐가 남아요? I ate popcorn, he killed예요. 대충 읽었을 때 나는 팝콘 먹었고 쟤는 죽였다. 대충 봤을 때 이거 수동으로 오역의 여지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팝콘을 먹었고 걔는 죽였어요. 물론 kill은 타동사라서 목적어 우리도 소리 지를까? 예! 그래서요. 뭐지? 그러면 없앤 접속사를 집어 넣어볼까? 접속사를 생략해서 이상한가 하고 넣어볼까요? 나는 팝콘을 먹었다. 그가 죽이는 동안은 더 이상해졌어요. 그죠? 얜 죽인 놈이에요? 죽은 놈이에요? 죽은 놈이거든요? 근데 죽은 놈이 죽인 놈으로 둔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더 아닌 것 같아요. 철수. 그러면 오역의 가장 큰 이유는 얘가 지금 과거 분사인데 동사처럼 보여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접속사 말고 전치사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접속사를 넣어보면 죄송합니다. 전치사를 넣으면 얘가 더 이상 전치사 뒤에 오는 이 pp가 동사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전치사 뒤에는 구가 오는 거지 절이 올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이제 얘가 확연히 pp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한눈에 보기에도 나는 팝콘 먹었다. 걔는 죽었다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요. 그럼 전치사까지는 괜찮고 전치사 중에서도 동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with를 써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는 간단해요. 분사구문 만들었어요. 접속사를 지웠어요. 그 지운 접속사의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전치사 with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많이 표현할 거예요. 우리 책에 보시면 with, 명사, 분사 이 형태가 되는데 이 명사하고 with 뒤에 있는 명사하고 분사하고의 관계가 얘네 둘의 관계가 능동관계면 그때는 현재 분사 ing를 쓸 거다. 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들을 거예요. 책에도 그렇게 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명사하고 분사하고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이 분사 자리에 과거 분사를 쓸 거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얘가 원래 분사 구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 생략한 접속사의 자리에 대신 들어갔던 애가 누구예요? 접속사를 생략했다가 그 자리에 뭘 넣은 거예요? with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부사절의 주어였던 애죠. 이 주어였던 애가 뭐가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거예요. 접속사절의 동사가 ing 혹은 pp가 되는 겁니다. 대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대명사하고 현재 분사의 관계가 능동인 거겠죠. 학습이니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원래 얘도 접속사였던 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주어였던 애잖아요. 얘가 동사였던 애잖아요. 얘네 둘의 관계가 수동, 즉 수동태였기 때문에 명사랑 분사의 관계가 수동인 거예요. 개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with 명사 분사는요, 그냥 얘네들은 분사 구문의 일종인데 생략한 접속사 자리에 뭐만 집어넣은 거다? with만 넣은 거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with 대명사 현재 분사는 뭐뭐 한 채로 하면서라고 해석하며 인데요. 여기에 내용 하나만 더 적어줍시다. 플러스 하나 추가. 그리고 나서 뭐뭐 하다. 내지는 그 다음에 뭐뭐 하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 독해하다 보면. 그래서 하면서 동시성을 갖는 걸로 해석을 하면 좀 꺼끌꺼끌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억해 놓읍시다. 이 패턴은요. 주로 이렇게 쓰여 있을 때요. 앞에 절이 있고 with 명사 분사 형태의 경우 앞에 절의 내용을 콤마를 딱 찍어 구두점을 찍음으로써 의미를 사실상 종결시켜버리고 나서 뒤에 with 명사 분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면서 한 치로로 해석을 하면 조금 해석이 스무스하게 안 될 겁니다. 그때는 그냥 and의 의미로 해석해주세요. and then의 의미로. 그러고 나서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로 한 채로 하면서로 해석하더라. 얘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나온 패턴은 뻔해요. 뭘 물을 거냐면 이거밖에 안 물어요. ing 쓸래, pp 쓸래밖에 안 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실상 되게 수월해요. 물론 이제 이 구문을 써봐라 라고 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왜 상대적으로 제가 수월하다고 말하냐면 분사 구문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요. having pp, having been pp, 막 bpp 막 섞여 있을 때잖아요. being pp. 근데 얘는 having, 즉 완료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의 카테고리 자체가요.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절하고 뒤에 절하고 시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둘이 항상 시제가 같다고. with 분사 구문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고려할 건 능수동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별거 아니구나. 주어가 다른 분사 구문일 뿐이구나. 라고 개념을 잡아버리시면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9번 봅시다. All the students listen to the lecture. 모든 학생들이 얘가 주어네요. 들었어요. 강의를요. With 뭐 한 채로요. Their parents participating. 그럼 얘를 원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절로 바꿔보면 접속사 as their parents participated 하면 되겠네요. 부모가 참여한 채로예요. 부모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접속사 없애고 그 자리에 뭐 들어갔고 with 들어갔고 여기가 원래 주어 동사였는데 당연히 능동이잖아요. 부모가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parents가 뭐가 돼요? with 뒤에 오는 명사가 됐고 participating이 돼야 되겠죠. 능동문이니까 시제도 같으니까. 그러니 명사랑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고 ing의 형태가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With the band playing their hit song
그럼 밴드가 자신들의 히트송을 연주하면서 The concert started.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하고 분사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 능동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ing, 현재 분사가 들어갔다.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와 분사가 주어랑 동사가 관계가 능동이니까 분사 구문 만들 때 ing 만든 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We could see a koala sleeping with his eyes closed.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귀여운 친구가 자는 걸요. 눈을 감은 채로 오네요. 이런 표현들은 일단 주의하세요. 눈을 감은 채로, 다리를 꼬은 채로.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말로는 능동이지만 영어로는 수동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기억해 놓읍시다. 왜 손이 이렇게 삐딱하게 그어지죠? 신체 부위는요. 수동의 대상이에요. 항상. 영어에서요. 어떤 경우만 빼고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만 빼고 동사가 자동사면 얘는 원래 수동이 안 되는 거고요. 수동이 안 되니까 능동으로 밖에 못 쓰는 거고 타동사면 항상 PP콜로 쓰여야 돼요. 동사라면 PPP, 분사라면 PP요. 눈은 지 스스로 감는 게 아니라 감기어야 돼요. 그쵸? 내가 뭘 할까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종료 1분 남았는데 마킹해야 되는데 눈이 감겨요. 자동으로요. 안 떠져요. 어떻게 해요? 못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네 오른손이 너의 의지랑 상관없이 네 사대를 자꾸 때려 존나 세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부위는 항상 수동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with 분사 구문에서 신체 부위 PP의 형태가 겁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깔 명사하고 다치다 동사하고 분사죠. 얘네 둘의 관계는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분사 자리에 PP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아래 문장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With her cell phone turned off. 핸드폰을 끈 채로 해요. 핸드폰이 지 혼자 꺼지면 곤란하죠? 꺼져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랑 분사하고 관계, 핸드폰과 전원을 끄다의 동사의 관계는 수동이기 때문에 PP가 들어가더라. 형태는 with 명사, PP의 꼴이 되겠더라.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비인칭 독립분사.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죠?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은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얘는 관용구더라. 일단 용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인칭이라고도 하고 무인칭이라고도 합니다. 독립분사구문은 지금 오늘 세 번째 보는 얘기예요. 부사절하고 주어하고 서로 주어가 달라서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부사절 주어랑 구절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비인칭하고 무인칭은 뭐냐면 얘네가 가리키는 게 요 의미가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리키는 대상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무도 안 가리키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이런 문장을 우리말로 해볼게요. 우리가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뒤질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만 한정이에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통상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 해볼까요? 야, 우리 좀 솔직히 얘기해보자. 에서의 우리는 뭐예요? 너랑 나만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정직이라는 건 인생에서 중요해. 이때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말로 쳤을 때 한국말에서의 우리 같은 표현이에요. 아니면 너희들, 너.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 한 인간, we, 우리, they, 니네, 걔네들, you, 너네. 내지는 뭐 하나 정도 추가하자면 사람들이요. people. 그러면 주어가 서로 다른데요. 이런 주어를 굳이 써줘야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가 서로 달라서 주어를 남기는 게 맞지만 쓰나 마나 똑같은 얘기예요. 봐봐. 이런 경우에요. 솔직히 말해서 쟨 좀 못생겼어. 솔직히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솔직히 말해서예요.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어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얘를 쓸 필요가 없는 애들을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어는 다르지만 그 주어가 비인칭에 가까운 주어인 거예요. 아무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무인칭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외우시면 되는데 통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로 해석을요. 뭐뭐 하자면 뭐 하면 뭐죠? 뭐뭐 할 때로 해석합시다. 얘네들 의미가 거의 이거예요. 하자면 하면 할 때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예외만 외워주세요. 그래서 그 예외들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뭐 given that의 경우는 대절이 주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외워주시고 얘는 요걸 기억해 주세요. 비록 할지라도 즉 양보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putting it simply에서는 요 could이라는 동사가 얘가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는 이제 지문에도 심심찮게 나올 겁니다. To put it simply 하거나 as 땡땡땡 put it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put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머지는 봐봐요. strictly 엄격하게 speaking 말하다예요. 엄격히 말해서 엄격히 말해보면 엄격히 말할 때 compare with 뭐뭐랑 비교할 때 해석 다 돼요.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하면 감안하면인데 얘는 사용 빈도가 높으니까 중요해요. 얘는 많이 쓰입니다. 자주 등장할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해석하면 읽으면 돼요. talking of, talk of 말하다예요.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말해볼 때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할 때 얘는요. 시간이 없어서 대강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얘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granted that 하고 admitted that 하고요. 얘는 능동형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admitting that. 양보절인 게 중요해요. 양보절. 양보인 걸 인식을 못하면 해석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양보 부사절은 아까 우리 적었잖아요. 관용구를 제외하면 잘 안 쓰인다고 분사구문으로. 이런 말이에요. grant는 승인하다요. admit은 인정하다죠. 그래. 네가 하는 말을 승인할게. 안 돼.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을 인정한다, 승인한다 할지라도 안 돼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얘네들하고 이거 진짜 많이 쓰여요. 얘는 진짜 개 많이 쓰여서 중요한 거고 granted는 해석이 안 될 거라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사용 빈도가 워낙 높으니까 알아둡시다. 근데 considering은 해석이 안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 표현을 보고 영어를 쓰실 수 있을 정도로는 암기가 돼야 돼요. 특히 granted나 저기 considering, given 이런 애들은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그냥 깔끔하게 책을 다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끝까지. 단어는 우리 뒤에 거 3개 할게요. 어디 봐야 돼요? 단어가? 33에서 35요? 네, 단어는 33에서 35. 숙제는 책 끝까지요. 워크북도 교재도 그냥 싹 풀어보세요. 다 깔끔하게. 고생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